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실습 예제 다 만들었어요. 예, 다 만들어서 이제 올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죠. 예, 좀 올렸는데 이제부터 이제 실습 예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질문이 많이 나오는 예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나머지 전체 예제를 다 다루진 않습니다. 요번에 예제는 예제 수가 좀 많아야 한 28페이지인가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좀 많고 이제 한 페이지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두 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예제 수가 좀 됩니다. 이게 이제 학원에서는 두 가지 챕터가 다 묶인 상태로 돼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이전에 동영상 강좌 올렸을 때 실습 예제 올렸을 때는 좀 다르게 할게. 이전에는 이제 뭐 한 번에 이제 두 개 그려서 두 가지 그려서 이제 올렸다 뭐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몇 분이 나오든 한 5분이 나와도 그냥 무조건 하나 그리면 강좌 끝낼 거예요. 이제 아예 단단위로 딱딱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보기도 편한 것 같고 관리도 편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할 건데, 자, 일단 옆에 보시면 오늘 풀 예제는 지금 제가 올린 예제의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아래쪽에 있는 요걸 할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할 거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확대를 할게요. 확대해서 잘 보이게 이렇게 요걸 할 거다. 되게 단순하게 생긴 건데 이 부분이 의외로 질문이 많이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학원 수강생 중에서 이 예제를 보시면 뭐가 좀 다른데 라는 거를 느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도문을 자세하게 본지 몰라서. 학원 예제하고는 다릅니다. 학원 예제는 좀 더 쉽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 얘는 살짝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학원에서 사용하는 예제를 그대로 쓰면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원하는 기능을 안 쓰고도 충분히 그려져요. 예, 그렇게 잘못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다르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간만에 첫 실습이니까 아예 그냥 스타트부터 처음부터 가죠. 자, 레이어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자, 레이어 해보신 지 오래됐죠. 그래서 레이어 다시 잡고 할게요. 자, LA를 치고 엔터를 딱 치고, 자, 일단 우리는 항상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표준을 따른다? 일단은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가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만들게요. 자, 이름 쪽을 선택을 하고 엔터, 키보드로 엔터를 치면 된다. 원래는 이제 여기 뉴 레이어 아이콘을 눌러줘야 하지만 이름 쪽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름은 자동적으로 처음부터 블록이 잡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빠르게 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 입력했으면 엔터를 치면 레이어 작성이 끝나고 여기서 이어서 바로 엔터를 또 치시면 다음 레이어가 또 나온다. 그쵸? 여기서 이제 윤곽선 자,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엔터를 쳐서 그 다음엔 중심선 신선이라고 했네요. 심선 땅. 자, 그 다음에 또 엔터를 치고 이번엔 숨은선. 자, 그 다음에는 가상선. 그 다음에는 가는 실선. 자, 거기서 하나 더 만들면 뭐까지 만든다? 주서까지 만든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일반적으로 이제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7개 정도의 레이어가 나온다 라고 했죠. 자, 레이어 색상도 정해줘야겠죠. 외형선은 그때 얘기했듯이 자, 녹색 3번을 사용을 하고요. 윤곽선은 파란색 5번을 사용하고요. 중심선은 빨간색 1번. 그 다음에 수문선은 노란색 2번. 자, 그 다음에 가상선은 빨간색 1번. 자, 가는 실선은 빨간색 1번. 자, 그래서 주선은 노란색 2번.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했을 때 녹색이 0.5mm, 파란색이 0.7mm, 노란색이 0.35mm, 빨간색이 0.25mm다. 이렇게 잡고 가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이제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 외형선은 당연히 컨티뉴어스 실선으로 사용을 할 거고, 윤곽선도 당연히 컨티뉴어스. 중심선은 1.4선이 나와야겠죠. 자, 눌러주고 아직 로드 안 했습니다. 선 종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로드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선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면에 사용되는 거, 실선은 이미 있으니까, 실선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정도 되죠. 첫 번째는 센터. 그 다음은 히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추가 선택됩니다.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팬텀이다. 이렇게 세 개를 오케이. 로드 해주죠. 자, 그리고 지금은 중심선이 선택된 상태니까 여기서 센터를 선택하고 오케이. 자, 그럼 센터로 바뀌었죠. 자, 숨은 선은 히든. 그 다음에 가상선은 팬텀이죠. 나머지 선들은 모두 똑같이 실선입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끝났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치수 기입도 할 거니까 치수 설정도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기준은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치수선의 형태를 정의를 할 때는 출력을 좀 해보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일반적인 KS 규격을 따랐으니까 자격증 시험 포맷을 기본으로 삼고 거기서 출력을 해보고 이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하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아니 좀 어디가 안 맞는데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의 치수들을 조금씩 수치들을 좀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D 치고 엔터. 아이고, D 치고 엔터를 쳐야 되는데 한글이 눌린 상태에서 했네요. 죄송해요. 자, 한글을 영어로 다시 바꾸고 D 치고 엔터. 자, 그러면 치수 스타일 관리자다. 자, 별도의 스타일을 저는 만들게요. 뉴. 자, 그래서 1대1 도면 기준이다 해서 1이라고 잡아주고 1 컨티뉴. 자, 1이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라인지에서 자, 선의 형태. 자, 일단은 치수선은 가는 실선을 쓸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별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별도의 치수선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치수 보조선도 일반적으로는 같은 색상을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DBA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버리는 치수선 한 줄 사이의 간격을 정해준다고 했는데 DBA 명령을 안 쓸 거면 이 부분은 세팅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자, 저는 쓸지도 모르니까 제가 원하는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치수 문자 높이의 2배 이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1대1 두면 치수 문자 높이 우리는 3.5로 할 거죠.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해서 3.5인데 그 2배 이상이면 7 이상이 세팅돼야 되는데 7은 너무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8 내지 10 사이를 사용한다. 근데 저는 10을 쓰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여기서 세팅 안 하고 개별적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The Extend Beyond Dim Line. 치수선 위로 튀어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일반적으로 1대1 기준 2로 많이 세팅한다. 하지만 일반적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자, Offset from Origin. 원점에서부터 살짝 떨어지는 간격을 얼마로 잡아줄 거냐. 일반적으로 1대1 도면 기준 1로 많이 세팅하지만 말 그대로 일반적이지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볼은 에로우즈. 자, 여기서는 특별히 바꿔줄 거 없고요. 원래 에로우즈 사이즈는 치수 문자 높이와 동일하게 세팅하는 게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새 실무 추세는 다소 다르다 그랬죠. 화살표가 큰 걸 다소 부담스러워한다. 자, 그래서 저는 2.5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센터 마크는 우리는 중심선을 별도로 그리기 때문에 필요 없다. 논이다. 안 그러면 중복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텍스트. 자, 텍스트 스타일에서 치수가 사용하는 기본 치수 스타일을 바꿔주겠습니다. 왜냐? 2020 버전은 기본적으로 파이가 표시가 안 되는 폰트가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꿔줄게요. 자, 스탠다드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사용하고 있는 폰트를 바꿀 겁니다. 자, 얘는 제가 자주 쓰는 제가 실무 때 잘 썼던 거예요. 로만 S 아닌가요? 예, 자격증 시험에서 쓰는 걸 쓰죠. ISO CP. 지금 자격증 기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면 ISO CP로 ISO 표준으로 선적을 합니다. 이때 앞에 기호를 보시면 얘는 캐드 전용 폰트예요. 한글 쓰시려면 반드시 유즈 빅 폰트가 체크가 돼야 되고, 유즈 빅 폰트를 체크한 다음에 빅 폰트에서 한글이 표현이 가능한 폰트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글이 표현이 가능한 폰트는 폰트의 이름에 HG라고 들어가는 폰트인데 이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건 WGTXT.SHX입니다. 자, 요렇게까지 세팅하고 어플라이. 자, 클로즈 하고 스탠다드가 선택되어 있으면 되겠죠. 자, 텍스트의 컬러는 자,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하면 옐로우가 됩니다. 자, 필 컬러는 별도로 세팅하자고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텍스트 하이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해서 1대1 도면 기준 3.5로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다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offset from dim line, 치수선에서 살짝 올려주는 요 거리 얼마냐? 일반적으로 1대1 도면 기준 1로 많이 세팅을 한다.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텍스트 얼라이먼트는 이게 실무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얘는 안 쓴다. 호리젠탈. 이건 우리나라 제도법하고 맞지 않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아니면 이건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align with dimension line로 하겠습니다. 자, fit. 자, 맞춤에서는 fit 옵션에서 얘를 이제 뭘로 놓을 거냐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베스트 핏으로 놓을게요. 자, use overall scale은 도면의 이제 축척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1대1 도면 기준으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1로 그대로 둘 거예요. 자, 그리고 프라이머리 유닛 당연히 디시멀 10진을 사용할 거고요. 소수점은 2찌짜리까지 표현 가능하게 할 거고, 자, 디시멀 세퍼레이터 소수점은 페리오드 점으로 찍겠습니다. 콤마로 안 하죠. 그리고 밑에 쭉 내려와서 제로 서프레션 영업제 테일링이 체크되어 있고 리딩은 체크 안 되어 있는 상태가 표준이죠. 자, 그리고 각도 소수점이 표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각도도 소수점 2째짜리까지 마찬가지 제로 서프레션 테일링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자, 대체 단위를 사용 안 할 거니까 세팅 안 할 거고요. 톨러런스 공차는 여기서 세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디비에이션에 시메트리컬 디비에이션으로 해죠. 디비에이션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스케일 포 하이트 높이를 작게 줄여서 써야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0.6 정도로 써요. 그리고 정렬 상태는 미들 중간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시멀 세퍼레이터 기준으로 정렬하는 걸 좋아해요. 소수점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제로 서퍼레이션은 테일링 체크된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해 놓고 다시 몬으로 세팅을 한다.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1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1이 만들어지는 순간 커렌트 디멘전 스타일은 1이 됩니다. 그래서 2를 이용해서 기입을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준비 작업은 끝났습니다. 준비 작업은 예제 풀이 과정에서 요번 한 번만 보여드리고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나오죠. 자, 저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선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외형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외형선을 체크해 줄게요. 즉 커렌트를 외형선 레이어로 바꿔줬다는 얘기죠. 안 바뀌네요. 외형선으로 바꿔줄게요. 커렌트를 외형선으로 바꿔놓고 기본적으로 그려지는 선은 외형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예제를 풀어보죠. 자, 이 예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자, 일단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100파이짜리 원이네요. 그래서 이제 XL 해서 한 점을 찍고 직교를 딱 켜서 수평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서클 여기를 중심으로 100파이짜리 지름이 100파이니까 반지름으로 하면 50으로 입력을 해서 그려줘야겠죠.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라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그리나 막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 50이란 포인트를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학원 예제가 쉬운 게 학원 예제는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여기 요 부분의 반지름이 5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솔직히 여기서 머리 좋으신 분들은 바로 눈치채거든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반지름이 50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원의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냥 서클 50 그리고요 트림 자르죠. 그러면 뭐가 그려졌어요? 얘가 그려졌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얘를 뭘 해주느냐? 우리 이제 어레이 AR 해서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원형으로 배열할 거기 때문에 폴라 P5를 입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중심점을 여기를 찍습니다. 여기를 찍고, 자, 아이템 개수 6개로 되는데 6개가 아니라요 3개면 되고요. 360도에 3개 이렇게 아니면 6개 하면 한 번에 원하는 형태가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끝내버려요. 상당히 쉽게 끝나죠. 물론 이걸 눈치채는 학생도 솔직히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지름이 50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못 그려요. 여기가 더 이상 원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머리가 진짜 좋으신 분들은 여기가 제일 낮은 사분점이니까 이렇게 해주죠. 여기서 10mm 올라가서 서클 60 이렇게 해주죠. 자, 그리고 트림. 자, 그리고 아까처럼 AR 중심점 찍고 폴라 한 다음에 중심점 찍고 6개 하면은 안 맞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래서 제가 문제를 바꾼 거예요. 바꾼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게 한원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중간에 꺾여서 각이 있어요. 각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방금 전 걸 응용해서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요게 안 되게. 자,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명령이 아크입니다. 아크를 써서 얘를 구성을 하라는 얘기죠. 원을 이용해서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이에요. 요 두 점에서 반지름 60인 요 호가 그려져야 된다는데 이걸 이제 원으로만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점으로부터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이게 원 표면에 있는 한 점이기 때문에 60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점으로부터 우리가 찾는 원의 중심까지 60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솔직히 되거든요. 서클. 여기를 중심으로 60 떨어지면 이 점으로부터 60이 떨어진 점들을 전부 찾았어요. 자, 그리고 서클. 요 점을 또 지나가야 되니까 요 점으로부터 60을 해주시면 요 점으로부터 60 떨어진 점들을 전부 찾았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 호의 중심은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이죠. 만나는 점. 자, 그래서 서클 여기서 60짜리 원을 그리시면 여기와 여기를 지나게 되죠. 반대쪽은 반대쪽에 있는 데서 60짜리 원을 그리시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트림. 요것과 요걸로 바깥쪽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린다. 그리고 얘를 어레이로 돌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옛날에 손제도를 하게 되면 이걸 손제도로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는 손제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느냐, 원론적으로는 저렇게 그리는데 저걸 이제 아크로 사용하면 편하다. 자, 그래서 아크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아크 명령을 실행을 하고 이제 아크 명령 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할 때는 항상 커맨드 라인을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지금 요구되는 게 스타트 포인트와 센터 두 가지가 요구되고 있는데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시작점이죠. 호가 시작하는 점의 위치를. 그리고 센터는 이제 호의 중심점. 근데 이 그림상에서 우리가 호의 중심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 두 개 그리기 전까지는 호의 중심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요걸 이제 하나의 호로 보면 이 호가 시작하는 점, 여기를 알고 있죠. 그러면 요 점이 시작점으로 입력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시작점이니까. 자, 시작점을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구되는 건 세컨드 포인트인데, 세컨드 포인트라는 건 내가 여기를 시작점으로 찍었으면 요렇게 그린다라고 한다면 요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위치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세컨드 포인트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컨드 포인트가 안 되니까 옵션으로 넘어오는데 센터예요. 센터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원 두 개 그리기 전엔 못 찾아요. 안 돼요. 남은 거 하나네요. 엔드. 엔드는 뭐예요? 호의 끝나는 점.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그러면 반대쪽이 끝나는 점이죠. 끝나는 점을 입력합니다.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되겠죠? 잘못했네요.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되고. 아크. 호의 시작점을 찍고 2를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끝점을 입력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입력해버렸어요. 2를 치고 하셔야 돼요. 옵션 키를. 그게 옵션으로 요구되는 거니까.
자, 끝점을 입력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 센터 포인트. 근데 아까부터 계속 두 번씩이나 얘기 나왔지만 중심점 위치 우리 몰라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하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앵글이다. 앵글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작점에서 중심점을 읽고 중심점에서 끝점을 나와서 나오는 두 선 사이의 각도인데 그 이 호에 대한 각도는 어디에도 안 써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렉션은, 자, 디렉션은 호의 시작점에서 이 호와 접하는 접하는 직선의 방향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남은 거 뭐예요? 라디우스. 그럼 반지름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죠. 그래서 R을 치고 60이다 입력하면 이렇게 그려졌죠. 자, 그럼 이제 반대쪽은 어떻게 그리느냐? 여기서 이제 선생님 아크가 제대로 안 돼요. 왜? 알고 있는 조건은 똑같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다. 근데 반지름 반대쪽이 안 그려진대요. 왜? 앞서서 아크 명령을 설명할 때 얘기를 했지만 아크 명령은 그려지는 방향성이 있는 있는 옵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한 시작점 끝점 반지름은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동작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여기를 시작점으로 찍고 여기를 끝점으로 찍으면 반시계 방향은 요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밖에 못 그린다. 요렇게 시작점 찍고 S 스타트 찍고 여기를 엔드를 찍고 이렇게면 이렇게 아니까 여기서 이렇게면 이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는 못 그린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쪽을 그리려면 뭐 해야 돼요? 요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쉬프트 옵션이 있습니다. 쉬프트 옵션이 있습니다. 예전 버전에는 없지만 요새 버전은 쉬프트 옵션이 있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쉬프트 옵션이 그리는 건 얘를 뺀 나머지입니다. 이게 그려질 거예요. 얘를 뺀 나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프트 옵션으로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가서 해보면 여기 와서 아크를 실행하고 시작점을 찍는데 죽었다 깨나도 여기를 찍으시면 안 되고 반대로 그릴 거니까 여기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끝점 입력할 거니까 2 치고 엔터 그 다음에 반대점 찍으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 입력할 거니까 R 치고 엔터 친 다음에 반지름 값 60을 입력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AR 어레이 자, 객체 선택하고 원형으로 돌리면서 배열할 거니까 폴락 P5다. 그리고 중심점을 찍고 그 다음에 6개 360도에 6개를 배열할 거다. 그리고 엔터 치면 되죠. 자, 그러면은 그럼 이 50이라는 치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얘가 50 나오는 거 맞아요? 한번 재보죠 뭐. 네, 50 나오죠.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50 나오게 50이 나온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 기입된 이 치수는요 의미는 크게 없어요. 요렇게 나오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라인으로 끝점 잡아서 다 이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컨트롤 Z. 자, 컨트롤 Z. Z. 자, 근데 이제 어레이 명령 우리 세 가지 배웠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AR도 있다. 그럼 마이너스 AR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AR. 자, 배열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배열의 방식. 얘는 두 가지밖에 없죠. 렉탱글이냐 폴라냐. 얘는 P만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중심점을 찍어줘라. 중심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개수 6개에 360도면 꺽쇠 안에 360도가 들어가 있죠. 그냥 엔터 치고 엔터 치면 끝난다.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런 식으로 한다. 제가 봤을 땐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어떤 게 더 빠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겠죠. 컨트롤 Z.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있었죠. 어레이 클래식. 자, 그래서 저는 단축키 만들었죠. ACL. 어레이 클래식하고 얘로 할 때는 여기서 폴라 어레이를 선택하고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중심점은 요 뒤에 박스를 눌러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360도에 6개다 입력을 하고 오케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세 번째가 제일 느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떤가요? 어레이 클래식이 제일 느린 것 같아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겠죠. 편하신 거 쓰시면 된다. 어차피 세 가지 다 배웠으니까 세 가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마무리 지으면 이렇게 이렇게 닫기식. 자, 여기 그려져 있는 것상에서는 이제 이 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울게요. 자, 지우고 치수기 명령 배웠으니까 해봐야겠죠. 자, 여기 이제 50 치수, 수직 치수네요. 그러면 못 쓴다. DLI. 해가지고 이제 기입하고 기입한다. 그럼 치수의 사이즈가 적당한가를 판단을 해야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인데, 일단 얘를 어디다 출력을 할 거냐, 얼마나 사이즈의 종이를 출력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저는 A4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A4 사이즈를 잡을게요. 자, 그래서 REC 렉탱글로 자, 한 점을 잡고 A4 사이즈는 골뱅이. A4 사이즈 정도 외우고 계시면 좀 좋다 그랬습니다. 저는 X축으로 길게 뻗을게요. 일단 가로로 좀 누워있는 형태 297, 210. 자, 해서 이렇게 A4 사이즈다. 그래서 이제 무 해가지고 이제 요 도면 틀 안에 얘를 넣어보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그럼 반으로 줄여볼까? SC. 자, 스케일 명령 배웠죠. 이때 얘를 반으로 줄이려면 선택하고 기준점. 자, 얘가 이제 요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면 얘의 중심점을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잡고 절반으로 줄여야지. 0.5 입력하면 A4 사이즈에 넣기에는 얘가 좀 작을세. A4 사이즈 절반에 넣기에는 얘를 이제 이렇게 넣기에는 치수 기입하기에는 공간이 조금 너무 타이트한데? 라고 생각이 되면 결국은 얘는 우리는 얼마나 사이즈에 넣어야 된다? 그냥 A4 사이즈에다 그냥 넣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A4 사이즈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1대1 두면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네? 얘는 줄여서 출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세팅한 게 1대1 기준이니까 그 값 그대로 치수 기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DLI, 자, 아까 했던 대로 다시 수직 치수, 일반적으로 수직 치수는 DLI.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 내려놓을 거예요. 여기다 내려놓고 딱 여기서 요 끝점을 잡고, 저는 항상 첫 번째는 원래 우리가 이제 치수 한 줄 사이의 간격 10mm다라고 저는 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약간 더 띄워준다 그랬죠. 뭐가 튀어나오는 만큼, 중심선이 튀어나오는 만큼. 튀어나온 게 없어도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mm, 저는 2mm를 튀어나오게 하니까 12mm를 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각. 대각은 DLI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대각의 두 점을 찍어도 요런 식으로 나온다. 이때는 편한 게 뭐냐? DAL. 자, DAL인데, 자, 우리가 꼭 두 점을 찍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 상황에서는 엔터를 치고 객체 선택으로 해서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뽑아줄 수도 있다. 자, 놀만한 데가 마땅히 없네요. 자, 그래서 하는데 이거 그럼 간격 맞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렇게 선을, 아이고 잘못했네요. 라인 여기서 BER 이렇게 수직선을 걸어놓고 EX. 자, 여기서 연장을 시키고 LEN DE 12 한 다음에 얘를 잡아서 요점에 맞춰준다. 저는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고 있는 어떤 분들은 저거 참 힘들게 저렇게까지 하고 얘 다시 지울 건데 해줘야 되나요? 이건 성격의 차이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정도는 살짝 어긋나셔도 뭐 실무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요. 자격증시험에서도 그거 가지고 감점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딱 안 맞추면 제가 못 견뎌요. 그래서 전 저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의 몫이에요.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반지름 치수네요. 자, 반지름 치수니까 자, DRA 하고 홀을 선택하면 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설정할 때 베스트 핏으로 놨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당기면 자동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려놓는데,
앞에 뭐가 안 붙어요? 6 다시. 6 다시는 뭐예요? 개수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다. 개수죠. 개수. 그러면 저런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 치수 문자를 더블 클릭해서 내가 6 다시 라고 입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RA 해서 반대쪽도 이렇게 딱 기입을 해주는데,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서 더블 클릭하면 저처럼 이렇게 치수 문자로 치수 문자 편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엉뚱한 게 뜰 때가 있다. 뭐가 뜨냐? 컨트롤 1번. 이렇게 프로퍼타이즈 창이 뜨는 경우가 있다. 얘들 과거 버전에서 저렇게 떴어요. 얘 더블 클릭하면. 그러면 그때는 뭘 해준다? ED. 텍스트 편집 명령을 해서 선택을 해주면 들어와진다. 혹시라도 지금 연습하시는 버전이 낮아가지고 더블 클릭으로 치수 문자 수정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ED 명령, DD 에디트죠. 정확한 명령으로는 DD 에디트 명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100파이. 자, 이거는 지름이죠. 지름이니까 DDI. 디아미터를 사용해서 자, 원을 선택을 하고 기입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랑 똑같이 작성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요번 예제 풀이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처음이라 레이어 설정부터 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더 예제 푸는 게 빨라질 수 있어요. 물론 형상이 더 복잡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